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서울 전월세 거래량이 1월 들어 역대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97건을 기록하며 집계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전국에서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는 총 11만 2천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수도권은 34.6% 늘어나는 반면 지방은 10.9%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의 광화문역 신설 추진과 관련해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이미 민간 사업자와 계약을 마치고 착공에 들어간 상황에서 서울시가 추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겠다는 조건이 없으면 검토도 불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네, 공시가격 논란이 지금 점입 가경입니다. 인상폭과 또 실거래가 반영 비율 등을 놓고 예정대로 인상하겠다 하는 정부가 있고요. 이게 또 재고해달라고 말하는 민원이 맞서면서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거세 조세 저항 기류를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뜻을 지금 내비치고 있죠. 자, 그런데 세금 인상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에 지자체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이 점점 더 과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선 논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부는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표준주택은 오는 25일에 그리고 이 표준지는 다음 달 13일에 최종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들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0,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0, 02-2128-8560으로 전화 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의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유엔에스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 우리가 많은 정책들도 나오고 있고 또 뭐 지금 조세 저항까지도 지금 뭐 얘기가 이렇게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부동산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은 정부의 뭐 정책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집중했을 때 우리가 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정책이나 대책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오히려 정답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동산 시장이 정답이다. 네, 이런 이야기들 가지고 제가 또 부동산계의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고 친절하게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이라는 게 뭐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죠. 부동산에 투자를 고민해 보신다면 사실 해당 부동산이 전체 부동산 시장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늘 그 부분을 대표님께서 속 시원하게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자, 대표님, 그런데 이 제목이 부동산 시장의 성공 투자 답이 있다 이겁니다. 이건 뭐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우리가 어차피 뭐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네, 답을 어디서 찾을 거냐라는 건데 그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다양하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도 결국은 경제적 재화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 우리가 그럼 부동산은 도대체 어디서 거래가 되는 거지? 뭐 혹시 경동시장이나 뭐 이렇게 영동시장 뭐 이렇게 부동산 시장도 분명히 거래가 되는데 그렇죠. 자, 부동산 시장은 딱 두 가지의 시장이 늘 열립니다. 시장 이름이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는 그 시장이고요. 또 하나가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는 항상 이 두 시장이 계속 엇갈리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우리가 9.13 대책 전만 하더라도 매도자 우위 시장이 계속 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13 대책 이후에는 그래도 보면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좀 전환이 됐다. 자, 그렇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최근의 트렌드를 본다라고 한다면 서울 안에서도 어떤 지역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곳들이 있고 또 뭐 재건축이나 이런 쪽들은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 쪽으로 완전히 좀 돌아섰다. 이렇게 뭐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또 하나는 같은 동 안에서도 어떤 아파트는 매도자 우위 시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고 어떤 아파트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선 곳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개별적인 부동산들을 판단하면서도 지금 이것이 어떻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냐.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협상력의 크기에 따른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자, 매도자가 큰 소리 치는 시장. 네, 바로 이것이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되겠고요. 매수자가 큰 소리 치는 시장. 네,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반드시 비싸게 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매도자가 큰 소리 치기 때문에 깎아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매수자 우위 시장, 매수인이 협상력이 큰 시장, 반드시 싸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자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약간 뒤집어 보는 좀 지혜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매도자 우위 시장은 매도자 우위 시장대로 상승 곡선을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의 기회가 또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는 것은 하락 국면에서 또 열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조정에 대한 폭이 크다라는 거죠. 지금 뭐 서울 중심권 쪽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8년 지금 1월, 2017년 말 정도까지 지금 가격 조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1년 동안 상승했던 분을 지금 반납하는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투자 기회를 엿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처럼 항상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또 기회가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또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건지 이것은 시장을 잘 파악하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시장이 제가 마지막에 해놓은 이 관망시장이 되겠는데요. 자, 관망시장이라는 거는 매도자도 좀 움직이기 좋지 않고 매수자도 좀 움직이기 좋지 않아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서로 그냥 눈치만 보다가 그렇죠. 서로 눈치만 보다가 좀 거래 절벽으로 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관망시장에서는 좀 철저히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망시장에서 또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또 시장을 분석하는 이런 눈들도 우리가 길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인문적 입지에 따른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제가 굳이 왜 인문적 입지라고 했을까요? 그냥 지리적 입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지리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디스트릭트, 그러니까 행정구역으로 정해지는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인문적 상황,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생활권이라는 게 있죠. 지금 이번에 뭐 위례라든지 판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떠들썩한 이유도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강남 생활권하고 거의 비슷하게 인접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그 생활권을 중심으로 보는 이런 인문적 환경이 또 중요하고, 또 학교라든지, 그렇죠, 또 뭐 일자리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 상권이라든지,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결정하는 것들이 이제는 단순한 것들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을 결정한 것들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인문적 환경, 더더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같은 것들도 있죠. 아, 어디에 살아? 그러면 그 동네 좋은 동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 프라이드를 줄 수 있는, 자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모든 인문적 환경이 다 포함된 이런 부동산 시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서울권 아니라도 여러 가지 인문적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 서울시장이다, 수도권 시장이다, 지방시장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시장은 바로 계획도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계획도시 시장은 인문적 환경이나 지리적 환경하고도 또 다르게 하나의 완전히 별도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뭐 왕숙지구라든지 뭐 교산지구라든지 뭐 계양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또 사실 과천 같은 경우는 또 안에 좀 포함이 됐으니까 약간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계획도시 시장들은 세종특별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그 하나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계획도시 시장에 관심을 가질까요? 이런 것들은 이것이 미래도시로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많은 요소들을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우리가 흔들다리 효과라는, 흔들다리 이펙트라는 게 있거든요. 항상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기대도 있고 우려도 항상 섞여서 이것이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런 흔들리는 상황 안에서 기회와 위기를 공존하는 이런 속에서 사람들이 많은 투자의 욕구가 일어나기 때문에, 뭐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또 많이 투자를 할 거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또 투자를 하지 않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라든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이런 계획도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뭐 우리가 또 하나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앞으로는 인구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뭐 주거라는 것도 그렇죠, 상업이라는 것도 그렇죠, 일자리라는 것도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인문적 환경 안에서도 인구 구조라는 것들이 가장 큰 영향들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화가고 이것이 또 어떤 주거의 형태를, 주거 패턴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구 형태는 1인 가구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1인 가구가 가장 많다. 28.7%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두 번째로 많은 가구는 그렇죠, 2인 가구 26.3% 정도.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55%. 지금 2035년, 2045년이 되면 지금 다들 관망하는 것들이 70% 이상이 지금 1, 2인 가구가 되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 바라보고 있으니까 3인 가구 이상 쪽으로 계속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소형,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또 혜택이 가장 크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가 혜택이 크다 보니까 당분간도 그렇게 해도 앞으로도 그렇고 조금 더 소형 쪽이라든지 도시 중심권 안에, 1, 2인 가구들은 도시 중심권 안에 사는 것들을 또 좋아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리적, 인문적 환경, 그러면서 또 인구 구조까지 바라보면서 부동산 시장을 잘 분석하고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먼저 파악한 뒤에 자신의 투자 목적이 있겠죠. 또 사용 목적에 따라서 잘 접근을 해 주신다면 여러분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님, 더 자세한 내용은 따로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무료 세미나 있죠? 네, 뭐 부동산 이 엄청난 시장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뭐 해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또 능력 바뀌네요. 네, 그래서 자, 일단 여러분들 세미나를 오시면 제가 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돈 되는 부동산 시장을 찾아내는 거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서울 초역세권 쪽에 많은 역세권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돈 되는 초역세권, 도보로 10분 이내, 도보로 5분 이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 주변에 투자했을 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 매주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제가 직접 거의 뭐 2시간 넘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하게 들을 수 있겠고요. 자, 또 하나가 서울 중심권 늘 강조를 드립니다. 자, 부동산 시장 안에서도 가장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미래에도 눈여겨봐야 될 시장이 바로 서울 중심권 시장이거든요. 서울 중심권 시장 안으로 들어오라고 늘 강조 드리는데요. 그 안에서도 소액 투자,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이제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투자를 대출을 받아서 하는 건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액을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 5천만 원, 1억 원 이내로도 서울 중심권 안에서 월세 받으면서 건물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지방 분들이 서울 중심권 관심 더 많으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주말 특강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두 세미나 모두 제가 직접 강의를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네. 또 신년이라서 또 그런지. 자, 어쨌든 꼭 예약 전화 남기고 오셔야 헛걸음 안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문의 전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부동산 관련 궁금증을 쉽고 빠르게 해결해보는 성공부동산 증문즉답 상담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이 먼저 올라와 있는지 그 첫 질문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7716번님께서 문의 주셨는데요.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울상인 사람들과 달리 오히려 공시가격을 더 올려달라는 민원이 있던데요. 정말인가요? 사실이라면 왜 그런 건가요? 이거 저도 좀 궁금해지네요. 공시가격 급등 논란, 지금 올려달라는 민원이 또 있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죠? 네, 사람들 이제 입장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국토부 그 민원을 봤더니 그 민원 중에서 한 2,000건 관련된 민원이 왔는데요. 한 1,500건은 공시가격 내려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았죠. 자, 그런데 4분의 1 정도, 거의 500건 정도는 오히려 공시가격을 올려달라 이런 민원이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공시가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거는 바로 보유세 문제죠. 종부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보유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시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고요. 증여세 같은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자, 근데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우리가 재건축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개시 시점, 추진이 설립 시점, 그러니까 지금 바로 광진군제 워커힐 같은 아파트가 그런데요. 이제 막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재건축 부담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여기에다가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은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토지 보상을 받을 때는 어떻죠? 공시가격이 높으면 또 토지 보상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자, 이러니까 사람들 입장에 따라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건데 공시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는 분들은 공시가격이 올랐을 때 본인들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잘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또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 계속 만나보시죠. 네, 1240번님께서 문의를 주셨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의 대로변에서도 비어있는 상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거 제가 되게 궁금했던 점인데 골목길 상가도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왜 대로변 상가가 공실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진짜 그래요. 자주 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골목길도 잘 되는데 왜 대로변에 이렇게 비어있는 게 있는 거죠? 네, 혹시 이거 앵커님 올린 질문은 들킨 건가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이 변했다. 어떻게 변한 거죠?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세상이 바로 크게 변했습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대로변을 꼭 들어가는 이유가 노출 효과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로변에 있어야지만 노출이 되는 세상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요즘은 골목 안쪽까지 전부 다 내비게이션만 틀면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골목 안쪽에 있어도 온라인 마케팅을 통하면 내 상가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있는데 굳이나 그렇게 비싼 임대료를 주면서 대로변에 들어가지 않을 요인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창업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굳이나 대로변 쪽에 어마어마한 임대료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면도로 삼면도로 안쪽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그쪽에 홍보 마케팅을 쓴다 그러면 충분히 노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긴 저도 맛집 검색해서 이렇게 찾아가니까 설명드리니까 딱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증문즉답 상담 시간은 대표님과 함께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저희 문의 전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유재성 대표님이 선정해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편리한 교통환경으로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우수한 등촌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촌동 오피스텔은 9호선 등촌역으로부터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9호선을 이용해 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직장인들의 선호가 높은 지역입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자면 등촌동은 서울 서부권의 주요 업무지역인 여의도, 상암, 마곡지구의 접근성이 우수한데요. 대형 업무단지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생활 편의성과 자녀 교육을 위해 선호하는 주거지역이 바로 이곳 강서구 등촌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의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호재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2021년 개통 예정인 월드컵 대교입니다. 월드컵 대교가 완공되면 합정과 마포, 또 상암 DMC 등 서울 서부권의 요충지와의 접근성이 크게 올라갈 전망이며 덩달아 분산 효과로 인해 인근의 교통체증 또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뛰어난 업무지 접근성과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 강서구 등촌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네, 신축의 투룸입니다. 위치가 좋다는 얘기죠. 강서구 등촌동. 사람 지금 많이 이미 몰려있는 곳인데다가 주변에 쓱 한번 둘러보세요. 사방팔방이 업무지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자, 강서구 등촌동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등촌동 오피스텔 개요 좀 살펴주시고요. 건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제가 늘 강조 드리는데 초역세권이군요. 네. 그러면서도 우리가 부동산의 황금 라인이라고 하는 정말 9호선,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본 매물이 바로 9호선 라인에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강조를 드리는 건데요. 자, 일단 9호선이 이렇게 그 대단한 이유, 바로 한강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서울의 유일한 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늘 한강 가까운 쪽으로 투자해라. 한강 축에 투자해라.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딱 맞는 그런 투자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뭐 김포공항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마곡, 그다음에 영등포, 그리고 지금 여의도, 또 지금 뭐 반포도 지나가고 여기다 또 강남 한복판도 지나가죠. 여기에다 이제 국제기류 복합지구가 들어서는 바로 또 잠실, 또 한복판이죠. 여기에다가 지금 이것이 이제 강동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이것이 고덕 비즈밸리라고 해서 지금 대단히 이제 산업단지까지 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건 나중에 이제 미사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자, 어쨌든 한강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자리 노선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또 대규모 업무지구, 대규모 상권만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이것 때문에 제가 늘 9호선을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본 매물이 이 9호선, 바로 등촌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본 매물이 보시면 이렇게 너무 예쁘게 번듯하게 두 개 동으로 아주 크게 올라가는 252세대 이제 대단지다 보니까 이 안에 이제 포켓파크라고 해서 이렇게 아주 예쁜 정원들까지 갖추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마곡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상암이라든지 이런 모든 곳들이 전부 다 고소득 임차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뭐 석박사나 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바로 방 2개에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는 투베드룸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투베드룸 아파트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 강서구 등촌동에 내년까지만 기다리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단정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 지금 뭐 포켓파크라고 해서 어감 자체도 귀엽죠.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공원도 들어오면서 투룸이라는 사실 그리고 풀 옵션이라는 사실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9호선 황금라인이라는 이야기 또 자세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지도를 제가 좀 보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일단 네. 9호선 등촌역 도보 3분 거리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한국의 실리콘밸리 마곡의 힘 보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16만 5천 명이죠. 자, 상암, 여의도, 목동까지 사면 한강 축인데요. 자, 일단 뭐 등촌역이 바로 이렇게 한강 지금 바로 흐르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강 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일단 김포공항 지금 제2여객 터미널 때문에 또 들썩들썩 하고 있죠. 자, 마곡지구 LG 사이언스 파크뿐만 아니라 뭐 롯데라든지 넥센, SO일 많은 대기업들의 연구단지 다 들어와서 16만 5천 명이죠. 자, 월드컵 대결 개통되면 상암 디지털 미디어시티 이제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의도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죠. 이쪽에 파크원이라든지 또 여의도 MBC 사옥 부지에서 지금 전부 다 69층, 55층에서 12개 빌딩들이 또 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지금 여의도 지금 프로젝트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목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55,300세대 35층으로 거듭나게 되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라든지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번에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까지 지금 발표가 나면서 전부 다 이쪽 지역들이 좀 들썩들썩한 가장 한가운데 그것도 한강 축에 본 매물이 따라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상암, 여의도, 마곡 이렇게 주변 보시면요. 일자리만 수십만입니다. 엄청난 거죠. 이런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겠고 여기에다가 9호선 한강 따라서 쭉쭉 강남 이남으로 해서 쭉쭉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려면요. 한강 넘어가시려면 월드컵 대교도 이제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호재들과 입지적인 장점 꼭 한번 챙겨보시고요. 자, 이제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핵심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죠? 자, 한강축 머리에 넣으시고요. 네. 자, 9호선 머리에 넣으시고. 많이 들어가요? 네, 그다음에 초역세권 도보 3분 머리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석박사 연구원들이나 김포공항 승무원들 같은 고소득 임차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월세나 전세 또 높게 형성이 되겠죠. 한강의 신축, 소형 아파트의 꿈을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투베드룸 아파텔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머릿속에 몇 가지 좀 들어가셨을 텐데 아직 가득 차시면 안 됩니다. 하나 더 들어갈 게 있거든요. 자, 가격도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자, 이쪽도 지금 이제 투베드룸 같은 경우에 이제 3억대가 다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더구나 지금 여기는 아주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큰 그런 기업에서 짓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 짓는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근데 가격이 정말 경쟁력이 있습니다. 2억 7천만 원인데요. 전세가 뭐 2억 5,500까지 높게 기대가 되다 보니까 1,5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고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90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표님과 함께 강서구 등촌동의 오피스텔 신축으로 살펴드렸습니다. 자,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더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 무료 세미나가 마련돼 있는데요. 매주 2번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쪽에서 진행이 됩니다. 수요일에는요, 이 돈되는 서울 초역세권들의 투자 전략 찾아볼 수 있겠고요. 자, 토요일에는 서울 중심권의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 무료 세미나 진행되는 거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주시거든요. 방문해 주실 때 꼭 한번 아래 적힌 전화번호로 예약을 꼭 해주시고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유재성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무료 문의 전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0, 02-2128-8560으로 전화 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UNS 하우징의 신재현 팀장님 나와주셨는데요.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매주 수요일 생생한 부동산 소식과 또 아주 투자 전략을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소식과 알짜 매물 정보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960년대에는요, 세계 인구가 30억 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10억 정도가 도시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0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세계 인구 72억 명 중에서 무려 절반 수준인 35억 명이 도시에 좀 편중돼 있었다고 해요. 이게 2050년이 된다면 전체 인구의 약 66%가 도시에 살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도시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미래의 도시에는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오늘 팀장님께서 도시와 이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팀장님 그럼 그 부분 강의 전해주시죠. 네, 아주 핵심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오늘은 도시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투자 방향을 설정해야 할지 그 패러다임의 방향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의 미래와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1, 2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2028년에는 인구 절벽이 현실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올 정도로 이제 출산율은 낮고 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실정입니다. 또 특히 현 시대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주의 증가와 또 여권 신장 그리고 가상현실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점차 1인 가구가 늘어날 전망인데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결혼율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서 기존의 4인 가족 위주의 공간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신혼부부라든지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2인 가구의 수요는 또 계속해서 증가하겠지만 기존의 3, 4인 가구의 핵가족은 점차 가구 구성의 변화에 따라서 감소할 정도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 거주 공간의 변화도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소형으로 좀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원룸이나 1.5룸 그리고 대형 아파트보다는 좀 투베드룸 타입의 아파트, 오피스텔이면서 아파트의 형식을 갖춘 것들이 굉장히 선호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노인 인구의 증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노인 인구도 역시 1, 2인 가구에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좀 길어지면서 자녀가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노인들도 1, 2인 가구, 고령화된 노인들의 독립된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보고에 따르면요, 한국은 2030년에 세계 최고의 장수국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 여명의 증가가 일자리라든지 또 주택수의 소유 등에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는데요. 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노인들도 시골에 살지 않는다는 그런 점입니다. 고령 인구가 대부분 좀 편의성이라든지 의료 서비스로 인해서 도시에 거주하기를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을 최근에는 보이고 있는데 도시가 앞으로는 좀 노령 친화적인 그런 요건을 갖춰서 노인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도시의 미래 모습은 바로 지식사회로의 전환입니다.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산업사회에서 서비스사회로 그리고 서비스사회에서 지식사회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식사회라는 것은 그 사회가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주로 지식산업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지식산업은 4차 산업이라고도 하고 여기에는 연구개발, IT, 컨설팅, 콘텐츠 이런 산업들이 지식산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또 지식산업센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좀 공장에서 제조를 통해서 물건을 만들고 생산이 이루어지던 그런 산업사회였다면 이제는 지식산업센터 안에서 창출을 해내는 것, 좀 소위 말해서 그냥 공장이 아니라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오피스 시설도 지식산업센터 내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도시만에 더욱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새로운 투자 방식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2018년 12월에 이제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는데 남양주의 왕숙지구, 하남시의 교산지구, 과천, 인천 계양지구 이렇게 4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서울로부터의 거리가 1.4km밖에 안 되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아주 큰 지역들이 선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자족 기능인데요. 유일하게 신도시 중에서 기존의 자족도시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 바로 판교입니다. 이 판교를 롤 모델로 해서 3기 신도시가 형성이 될 텐데요. 판교는 좀 주택 밀도가 낮고 업무시설 용지가 대거 들어서면서 자급자족이 되고 있는 그런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첨단 산업단지 등 자족 용지를 제1 판교 테크노밸리의 한 5.8배, 굉장히 많은 수치죠. 한 385만 제곱미터로 조성을 해서 자족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의 발표를 좀 살펴보면 앞으로 정부 정책이 이런 광역 메갈로폴리스라는 이런 새로운 개념으로 아주 거대한 도시로 연결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좀 기존의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연결해 서울 플러스 자족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방향 설정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지금 정부가 사실 수도권에 집중화되는 것에 좀 걱정을 버리고 이제는 정책을 좀 전환한 것 같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특히 서울시와 주변 경기도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130만 명이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좀 생활을 하고 있다면 경기도 주변까지 합치면 앞으로는 1,600만 명이라는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효과를 보는 게 과연 어디일까요? 수도권보다는 아무래도 도심에 더욱더 집중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더욱 도심에 집중이 되면서 앞으로 서울의 또 미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살펴드렸는데요. 1, 2인 가구와 고령화 사회, 그리고 지식사회로의 전환과 새로운 도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 메갈로폴리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도시의 좀 미래가 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패러다임도 맞춰서 투자 방향 설정을 하신다면 좀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여러분 같이 발맞춰서 투자 전략을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팀장님, 또 투자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강의, 또 무료 세미나가 준비돼 있죠? 네, 방송을 좀 보다 보니까 더욱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까 고민이 늘어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2가지 세미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돈이 되는 서울의 초역세권에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합니다. 유엔에스 하우징의 대표님께서 이 투자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수요일 오후 1시에 전화로 예약을 해주시고 세미나에 참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째로는 서울에서도 중심권 안에서 아주 알짜 매물로만 투자할 수 있는 비밀, 소액 투자 전략을 알려드리는데요. 이거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고요. 강남구청역 근처에서 열리게 됩니다. 역시 꼭 전화로 예약을 해주셔야지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락을 하고 오셔서 세미나에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문의 전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신재현 팀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신재현 팀장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신정동 도시형 생활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 신정내거리역으로 도보로 3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주택인데요. 5호선 신정역도 걸어서 5분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의 대표 상권인 목동 로데오 거리도 가까이 있습니다. 양천구에는 서울의 대표적인 명문 학군 지역이 있죠. 이곳 신정동 또한 바로 목동 학군에 들어가는 지역인데요. 주변에 교육 환경이 잘 조성돼 있을 뿐 아니라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초중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동은 서울 서부권의 주요 업무 지역인 여의도, 상암, 마곡지구와의 접근성이 우수한데요. 대형 업무단지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생활 편의성과 자녀 교육을 위해 선호하는 주거 지역입니다.
특히 주변의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호재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제물포 터널 개통입니다. 제물포 터널이 2020년 개통되면 신월 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이 10분대로 줄어들 전망이며 주변 교통체증 또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뛰어난 어무지 접근성과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 양천구 신정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네, 서울에서 이 학군 이야기라면 바로 떠오르는 1, 2, 3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천구 쪽으로 떠나볼 텐데, 자,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자, 팀장님, 이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와 건물 특징 먼저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입지부터 굉장히 우수합니다. 2호선 신정 내거리역과 5호선 신정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지금 면적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11.89제곱미터, 방 1개와 거실, 주방, 욕실로 이루어진 깔끔한 원룸입니다. 이미 2018년 7월 달에 준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좀 초보 투자자분들이 직접 방문하셔서 보실 수 있다는 굉장한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건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총 10층입니다. 그중에 71세대가 원룸이고요. 주방과 거실, 욕실이 다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내부도 깔끔하게 잘 지어져 있고 굉장히 넓은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개방감은 물론이고 채광과 통풍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준공된 지가 채 반년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아주 깔끔하게 세련되게 나와 있는 풀옵션의 원룸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천구 신정동 일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추천 포인트는 3가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의 입지와 또 앞으로 개발 호재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마곡지구의 배후 주거지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단 신정동이 어떤 지역인지 살펴보면요. 우리가 서울에서 대표적인 학세권 지역 하면 양천구, 목동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양천구의 대표 단지가 바로 목동인데 목동이 1단지부터 7단지까지는 목동이고요. 8단지부터 14단지까지는 신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목동의 신시가지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깝게는 남부법원인 목동역부터 또 오목교의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를 이용할 수 있어서 쇼핑과 여가가 굉장히 편리한 그런 생활 환경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정내거리역 2호선에서는 도보 3분 거리고요. 그리고 5호선 신정역 역시 5분 내에 이용할 수가 있는 매물입니다. 이미 인기 지하철 라인이 다 지나가는 아주 편리한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제는 자가용으로 또 이용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기존에 목동하면 좀 꽉 막힌 교통 때문에 불편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회대로 지하화 및 공원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월 IC 이쪽에 이제 지하화 공사가 되면서 앞으로는 이 길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서 교통 체증 해소가 될 전망이고요. 서울시에는 이 새로운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공원을 가지고 이제 연희동에 있는 연트럴파크처럼 신월동, 신정동과 센트럴파크를 합쳐서 신트럴파크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변 환경이 개선이 되겠고요. 이 지역의 교통 혼잡이 해결이 되면서 집 근처에는 큰 공원까지 아주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다.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지금 또 개발 호재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신정동의 서부 트럭터미널은 첨단 물류단지로 변신을 꾀하고 있고요. 신정 차량기기는 문화상업 복합시설로 이렇게 꾸려지면서 아주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지도를 통해서 보니까 설명이 쏙 들어오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핵심 포인트만 따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요? 네, 일단 입지부터 강조드렸던 더블 역세권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취득세가 감면이 되는 아주 소형 주택인데요. 목동과 마곡의 미래 가치를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강서와 양천 지역은 이제 마곡의 수혜 지역입니다. 마곡의 배후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5호선 신정역을 이용하면은 발산, 마곡까지 지하철 4-5정거장 불과 10분 만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배후 수요로서 아주 충분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곡이 지금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개발이 되면서 대기업들의 입주가 시작되고 있고 연구소가 들어서고 있는데 아직 입지가 20%가 채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주변에 입주가 다 되고 나면은 굉장한 배후 시설이 많이 필요하겠는데 이런 생활권에서 미래 가치로서의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취득세 100% 감면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팀장님, 근데 이 매매가 자체도 좀 저렴하죠?
맞습니다. 아주 우리가 소형 알짜 매물을 찾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매물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오피스텔은요. 일단 가격이 정말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매매가는 1억 4,9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전세가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전세 예상 금액은 1억 3,500만 원이고요. 이 경우에는 갭 투자, 실제로는 1,400만 원의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월세 1,050만 원이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양천구 신정동 도시형 생활주택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지연 팀장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 또 어떤 부동산이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신지연 팀장님이 선정해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천호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5호선 강동역인데요.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또한 같은 라인인 길동역과 5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천호동은 명실상부한 서울 강동구의 대표 상권이 자리한 곳이기도 한데요. 주변으로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10대와 20대 젊은 층들이 즐겨 찾는 천호동 로데오 거리는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다양한 쇼핑시설이 입점해 있습니다. 로데오 거리의 이면 골목은 음식점과 카페 거리가 형성돼 최근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부상 중인 곳이기도 합니다. 발달된 상권과 함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자랑하는 강동구 천호동인데요. 탄탄한 배우 수요를 지녔으며 유동인구 또한 풍부하고 강남과의 접근성도 뛰어난 강동구 천호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서쪽에 좀 있다가 이번에는 동쪽으로 자리를 옮겨와 봅니다. 자, 강동구 천호동의 오피스텔인데요. 자, 이 오피스텔 개요와 건물 특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강동구의 핵심 입지라고 할 수 있는 강동역의 도보 약 3분 거리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 26.30제곱미터고요. 총 13층 중에서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7년 7월에 준공된 예정으로 지금 건물의 겉모습부터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건물 사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규모가 좀 상당히 돋보이는 아파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내부가 굉장히 자랑할 만한데요.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수요입니다. 방 2개에 거실과 주방, 욕실이 분리가 되어 있는 투베드룸 타입이고요. 풀 옵션입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2개가 들어가 있고 세탁기와 빌트인 냉장고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몸만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내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룸 아니고 투룸이고요. 몸만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정도로 풀옵션 갖추고 있습니다. 자, 올해 7월에 준공된다는 점 확인을 해주시고, 자, 일단 지금 살펴드리는 곳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점을 또 추천해 줄 만한지, 그리고 입지는 어떤지 그 부분도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일단 추천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입지 여건부터 살펴볼 텐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가격이 높은 준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게다가 강동역의 3분 거리의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다가 이제 지하철의 황금 노선 9호선까지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중앙보훈병원역이 개통이 되면서 앞으로 지하선 9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의 입지를 갖출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이 고덕대교까지 2022년에 개통이 된다면 굉장히 세종부터 포천까지 쭉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강동구에 굉장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주변에 보시면 전부 다 업무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일단 강동구의 구의역도 가까운데 첨단 업무지구를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강동구의 핵심 입지입니다. 강동, 상일, 고덕 이 첨단 업무지구를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 주 옆에는 미사지식산업센터라든지 잠실적으로는 잠실 업무 단지와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다 업무 배우지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배우 주거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쪽이 좀 강동역에서도 천호라든지 잠실까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런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알짜배기 입지에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호동 오피스텔 지금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 투자하시기 전에 꼭 체크해 봐야 될 만한 점 살펴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일단 강동구 하면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강남 4구에 프리미엄을 받아서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2030 서울 플랜, 동남권의 핵심 입지인 천호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에 있어서 아주 입지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지금 주변 환경이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좀 기존의 강동구 하면은 주거단지다, 또 베드타운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면은 이제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아주 환경이 개선이 되고 업무단지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강동역에 와보신다면 이스트 센트럴 타워라고 하는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초대형 35층짜리 건물이 우뚝 솟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삼성물산 본사도 이쪽으로 이전을 했고 계속해서 상일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라든지 강동 첨단 업무단지까지 대규모로 이제 이곳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강동구는 좀 직주 근접의 수요가 많이 필요하고 특히나 주거지로서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팀장님 이 가격까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강동구는 지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그런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매 금액 같은 경우에는 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세의 경우에는 2억 1,000만 원으로 전세 보증금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갭 투자 금액은 1,400만 원이 되겠고요. 월세도 상당히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월세는 3,000만 원의 보증금, 월 90만 원이 예상되고요. 이 경우에는 실제 투자 금액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동구 철호동의 오피스텔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텐데 신재현 팀장님과 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 구청역 쪽에서 무료 세미나 진행이 되거든요. 수요일에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의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요. 토요일에는 서울 중심권의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아래 적힌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예약 전화 꼭 남겨주시고 저희에게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신재현 팀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네트워크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상담 접수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실시간 참여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tv.altomato.com 들어오시면요.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하고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부동산 정보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